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선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들의 대가들도 손실을 보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워렌 버핏도 6조 원의 손실을 발생했다고 합니다. 대가들도 어려운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과 함께 큰 위험은 지양시킬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ETF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ETF 강흥보 대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 계셨던 일주일간의 그 흐름을 복기를 해보자면 네. 반등 이후 다시 지수를 낮추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한 주간의 흐름 한번 평가를 해주실까요? 네, 여러분들께 제가 저번 주, 저저번 주에 이어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상승을 해도 추격 매수라든가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올라갔을 때 리스크 관리를 하셔라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이 우상향하는 모습이 좀 나왔지만 결국에는 다시 눌림이 나오는 모습인데 구체적으로 이 방송 통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지표 어디서 볼 수 있냐라는 댓글도 종종 올라옵니다. 머니투데이에서는 월요일 딱 이 시간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맞춰서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 방향성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의 실업률이 반세기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증시에 호재로 작용을 했고 금리 인하라는 재료까지 동반되고 있습니다. 다우가 반등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다우지수의 그 하락 자리에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오는 모습이 나오면서 급락 파동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FOMC에서 분위기가 이제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안 할 줄 알았는데 금리 인하의 바람이 좀 또 부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을 저점 대비해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다. 그런데 제가 이런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라올 자리에서 올라온 것뿐이지 거기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뭐 추세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없다는 말씀인 건가요? 네, 일단은 뭐 뒤에 에너지 지표를 보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화면에서 보시면 다우지수가 저점 자리에서 25,600에서 그러니까 80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26,000을 언더슈팅했다가 밑꼬리를 달고 강하게 양봉으로 돌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런 것을 보고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시장에 참여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가 이제 저점 대비해서 반등이 좀 세니까 시장이 돌렸다 하면서 빠르게 추가 매수라든가 신규 매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미 추세는 조금 지금 단기성으로는 반등이 이어질 수 있지만 큰 맥에서는 끝났다라는 표현을 좀 약간 좀 과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글로벌 증시는 약간 큰 추세에서는 하락 쪽으로 이제 무게가 많이 쏠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중국 증시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이 빅딜보다 스몰딜을 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시에 찬물이라도 딱 끼얹은 듯 지금 하락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추가 하락까지 협상 전까지 염두를 해봐야 되는 건지. 네, 일단 중국 증시는 제가 바닥권 위치에서 제가 3,000포인트를 가는 흐름이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3,000포인트를 위로 올리는 흐름에서는 중국 인버스 ETF에 대해서 공략을 하셔라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추가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950, 그러니까 3,000포인트에서 2,900 초반 자리가 오면 중국 인버스 ETF에 대해서는 수익을 이제 정리를 하시고 상방 쪽으로 배팅보다는 일단 관망 모드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중국은 오랜 동안의 휴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휴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상승장으로 갈 것이냐 그거는 물음표에다가 저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더 내려가기 위한 올라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보수적인 전망, 보수적인 전방 요거 두 개 합쳐봤을 때 글로벌 에너지 지표도 하단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요. 분위기 네. 어떤가요? 네, 많은 분들이 저희가 방송을 이제 한 달 좀 넘게 하면서 에너지 지표대로 시장이 흘러가는 걸 보고 되게 많은 분들이 신기하다고 해서 저한테 SNS 쪽으로도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너지 지표는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방송에서만 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에너지 지표가 화면상 보일지 모르겠지만 확대를 좀 해주시면 0.8포인트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저점이 1.4였고요. 그 전 저점이 1포인트였어요. 근데 더 빠졌다는 게 무슨 뜻을 얘기하냐? 이 시장을 끌고 가는 메인 하우스
주포라고 하죠. 그들이 시장을 올라갈 때마다 물량을 더 빼고 올라가는 척하면서 파생 포지션으로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즘 파생 포지션에서 많이 힘든 모습인데요. 그들은 파생으로도 수익 내고 현물로도 수익 냅니다. 지금 시장의 에너지는요, 1.4포인트를 이탈하고 0.8포인트까지 내려와서 제가 앵커님께 이런 말씀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3포인트 이하권으로 내려왔다가 시장이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조심하셔라라고도 방송에서 맞아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는 에너지 지표를 제가 어떻게 나올지 미리 시장을 예측을 한 상태에서 에너지 지표를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이제 제가 여기까지는 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어떻게 되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올라올까요? 네. 에너지상으로 보면은 이 에너지상에서는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습니다. 쌍바닥 패턴, 다중바닥 패턴, 역해된 숄더 패턴이 있는데요. 역해된 숄더 패턴으로 에너지 지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상방으로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상방조차도 지금 보시면 과거에 8.8포인트 제일 위쪽에 있는 모습들이 8.8포인트인데요. 지금 7포인트. 그러니까 여기서 단기적으로 쭉 2070포인트까지 반등했을 때 7포인트를 찍고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올라가봤자 8.8을 위로 올리는 에너지 지표가 없는 한 시장은 계속 우하향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의 에너지 지표를 봤을 땐 코스피 지수도 2070을 전고를 강하게 돌파하기는 아직까지는 계속 체크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증시의 우하향 예상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국내 증시 방향성도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주에 대체로 203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우세하던데 네. 그렇다면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망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 일단 여러분들께 이 양봉 제가 마우스 포인트로 이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2030-40포인트 라인까지 내려오면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코멘트를 드렸는데 그 반등에 쫓아가지 마시고 리스크 관리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070에서 지금은 2022포인트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밑에 에너지, 스토캐스틱 에너지 지표를 보시면요. 아직 에너지가 여기 저점에서부터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단기적으로 상승하려고 해도 위에서 눌리는 힘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은 물론 현 구간에서는 그 실적이 따라주는 종목들이 툭툭 튀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걸 쫓아가시기에는 지금 현 구간이 코스피 증시가 별로 안 좋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2000포인트를 먼저 이탈할 것이냐, 2000 지수를 좀 지키려고 하는 모습은 나올 수 있습니다. 옵션 만기 이후에 저는 시장을 좀 더 단기적으로 늘렸다가 올라갔다가 더 크게 내리는 그래서 2000포인트는 10월, 11월 확실히 깬다. 이렇게도 말씀을. 확실히 깬다? 네. 굉장히 단언적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저도 네. 사실 이 방송에서 나와서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왜 증시가 올라가라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계속 내려가고 인버스를 공략을 하는데 근데 제가 이게 저도 틀렸으면 좋겠지만 저는 보이는 데이터를 여러분들께 좀 쉽게 전달해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이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보이는 지표, 에너지 지표는 어떻게 네. 예상되던가요? 네, 코스피 에너지 지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밑에 설마 있는 건 아니겠죠? 네. 1.4입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왜 다행이라고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글로벌 에너지 지표는 그 전에 지표보다 포인트가 낮았습니다. 근데 코스피 지수는 0.7에서 1.5, 1.4를 보여주면서 현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조금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을 시총 상위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이번 반등에서 좀 비중을 많이 줄여주시는 좀 포지션을 좀 가지시는 게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요. 에너지 지표상으로는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여기서 나타나겠지만 4.2포인트와 7.6포인트 사이까지 올라갔다가 또 하락하는 모습에 나오는 게 경우의 수 1번이고요. 두 번째는 7.6포인트와 저쪽에 고점 자리 8.9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강한 에너지가 나오면 의외로 시장이 2070과 21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강한 랠리가 나올 수도 있지만 10월 옵션 만기 주에는 이거는 올라가지 못하고 11월 달에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 가능성을 제가 확률로 얘기하자면 한 2대 8.
2대 8. 올라갈 확률 20%, 올라갔다가 때릴 확률 8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8이 상승이었으면 더 좋았을 법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은 뭐 몇 대 몇으로 상승과 하락이 예상되는지 네. 지표부터 한번 볼까요? 네. 코스닥 에너지 지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에너지 지표 한번 먼저 보여주시면 코스닥 에너지 지표는 코스피 에너지 지표랑 좀 다른 모습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2.4에서 옆으로 한 4일 동안 외바닥 자리를 만들고 금요일 자리에서 3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긍정적인 모습, 코스닥 150 지수 기준으로 해서 150 레버리지 ETF는 3% 정도의 상승까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 지수보다는 조금 견조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송을 하러 운전하면서 앞단에 방송을 봤는데요. 어떤 코스닥 레버리지 ETF를 비중 갖고 계신 어떤 투자자분이 계신다고 했는데 평균 단가가 8,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목표치를 만 원 정도로 보고 계시다는데 저는 그걸 기다리셨다가 먼저 5,000원을 먼저 볼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디스 방송인가요? 아니요. 그 전문가님에 대한 의견은 공감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투자자분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제가 이런 조언을 조금 해드리고 싶습니다. ETF 전문가이시기도 하시니까 또 우려되는 마음에서 얘기를 해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코스닥 에너지 지표는 조금 더 남다르다. 네. 코스피보다는 괜찮다라는 입장에서 근거를 하면 차트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코스닥 어떨까요? HTS 좀 빨리빨리 좀 준비해 주십시오. 외바닥 자리에서 여기에서 코스닥 지수가 눌리면요. 코스피 지수는 앵커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계속 우하향하면서 에너지가 계속 맞아요. 밑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근데 코스닥은 외바닥을 먼저 만들었고 이제 쌍바닥 흐름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외바닥에서 쌍바닥 형태를 만들었다 올라갔을 때 왼쪽 봉우리와 오른쪽 봉우리가 좀 낮은 큰 쌍봉으로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지금 너무 포지션 들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상승은 조금 열려 있다. 코스피와는 달리. 그러나 너무 여기에 꽂혀서 계속 상방만 보시면 리스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코스닥도 뭐 장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 염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시장 흐름들 글로벌 에너지 지표까지 살펴봤습니다. 과연 오늘은 이 시각에 비추어서 어떤 ETF 들고 오셨을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앞서 인버스 그리고 골드 선물 레버리지로 각각 4% 수익을 주셨던 경험이 있는 만큼 저희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또 오늘 어떤 상품 들고 오셨는지 알려주시죠. 네, 저번 주에 이어서 증시가 단기적으로 하락에 대해서 좀 강하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대체 상품이죠. 금융상품, 여러 금융상품이 있는데 금을 제가 앵커님께 좋아하냐고 여쭤보면서 금 ETF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때 금 ETF에서 매수 구간을요, 13,800원과 13,500원 선. 네, 지금 앵커님도 보시면 13,670원이 저점을 형성을 만들고 제가 언급 드리자마자 바로 그러니까 그 수익이. 다음날 바로 매수 가능 가격이 네. 왔더라고요. 네, 일단 여기에서 제가 이 차트를 이렇게 그어 보니까요, 약 한 5% 정도의 수익이 난 것 같습니다. 고점 기준으로. 네, 그래서 좀 그 앵커님도 방송 전에 이렇게 방송하자마자 바로 수익 나는 그런 상품도 좀 알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앵커님한테 힘이 약해서 다음 방송에 또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선물 ETF는요. 레버리지입니다. 그래서 골드 지수가 1% 상승했을 때 2% 올라가는데요. 다시 재매수와 추가 매수 자리가 있습니다. 자막 한번 올려주시면 14,000원 초반 구간이 되겠는데요. 이 구간이 내려오면 여러분들께 비중은 늘리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골드 선물 레버리지 ETF는 변동성이 커서요. 여러분들 14,000원 초반 구간에서 13,800원 저점과 14,000원 정도 자리에서 비중 50% 유지. 이미 13,500원과 13,800원 자리에서 매수하셨는데
바로 수익이 나니까 많은 분들이 수익 청산을 하셔서 다시 AS를 좀 해달라고 많이 요청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럼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보유자분들은 제가 좀 중장기도 갈 건 없습니다. 올 연말, 그러니까 11월 정도 되면 한 15,500원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있거든요. 또 더 장기적으로 가면 골드 선물 레버리지 ETF는 18,000원 이상까지도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지시면서 금 현물로 무겁게 종로 가서 사실 필요 없습니다. 금 ETF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5% 수익 놓치셔서 아쉬웠던 분들은 재매수 가격 말씀해 주셨습니다. 13,800원에서 14,000원짜리 오면 재매수 하시고요. 보유자분들은 위로 15,500원까지 올려다 보시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또 옵션 만기 이벤트가 있습니다. 9월 휴장 이후 만기를 맞는 시장인데 파생 포지션 변화에 염두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투자자분들이 주목할 부분 짚어주신다면요. 저한테 시간을 1분 주시나요? 2분 주시나요? 한 2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상당히 복잡한 수치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다른 전문가님들 많이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저보다 이 화면을 좀 확대를 해주시면 상당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번 옵션 만기일이 10월, 달력으로 봤을 때 10월 10날입니다. 10월 10날 개인들 포지션은 2040포인트까지 올라가길 바라는 모습이 나왔고요. 외국인들은 2020포인트죠. 현 코스피 지수 움직임이 계속 정체되고 있는 그 구간에서 2020은 어떻게든 사수할래라고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하방 쪽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2019포인트, 2020포인트에 양매수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0포인트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우리는 여기서 양매수를 하고 있을 거야. 그 대신 10월 10일 정도 되면 10월 10일 가까이 되면 우리가 어디로 갈지는 안 가르쳐주지 그런 모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변동성을 세력들이 10월 10일 전에는 한번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2020포인트를 강하게 내려갔다가 여기서 2000포인트는 좀 지지해 주면서 2020포인트를 강하게 살리는 모습으로 시장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이리턴 하이리스크 상품이니까 옵션에 대한 코멘트는 여러분들이 참고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생 포지션까지 저희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킨덱스 골드 선물 레버리지 기막힌 ETF로 들고 오셨고요. 우리 강흥보 대표님과 인사드리면서 저희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